자, 항상 2교시는 조금 길게 쉬고 2교시 끝나고는 그리고 1교시 또는 3교시는 우리가 FM대로 10분 쉬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올지 찍어 드릴 테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 잘 보셔. 지금까지 요거 하려고 지금 2시간을 우리가 고생한 거니까요. 그럼 첫 번째, 자,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그러면 경제론의 기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기본 개념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문제는 요 수요와 공급 모형은 분명히 수요는 소비자의 행동을 뜻하고 공급은 공급자의 행동을 뜻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에 대한 반응을 찾은 것이냐 요걸 찾아줘야 돼요. 즉 소비자와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행동을 찾아냈는데 무엇에 반응하는 소비자의 행동이고 무엇에 반응하는 공급자의 행동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바로 뭐에 반응해요? 가격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고 가격에 공급자들이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걸 지금까지 지금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가격에 대해서. 그런데 항상 소비의 변화는 가격에 의해서만 소비가 바뀌어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소비가 바뀌어요.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봤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뭘 던져줍니까?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을 이제 시장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가격 이외의 새로운 사건을 이제 출제자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새로운 사건을. 그러면 가격 이외의 새로운 사건을 탁 던지면 분명히 소비자의 행동과 생산자 행동이 바뀌겠죠? 이제 요게 시험의 한 문제예요. 요게 시험에.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 8번 논점이 아니에요. 9번 논점이에요. 9번 논점. 9번 논점. 9번 논점이 제목이 지금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이라고 제목이 다 있어. 거기 맞아요. 9번 거기 맞아요. 그리고 항상 제목을 보셔. 제목은 왼쪽 상단에 항상 붙여 있어. 번호 달려가지고. 9번이라고 적어져 있고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뭘 하겠다고 지금 가격 이외에 새로운 사건을 던졌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걸 찾는 게 9번인데 그래서 9번을 보시면 맨 왼쪽 보셔. 맨 왼쪽. 맨 왼쪽에 시커먼 박스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가격은 이제 충분히 봤어. 그러니까 가격 이외에 새로운 사건을 던져주면 분명히 소비자 행동이 바뀌고 공급자 행동이 바뀌어요. 소비자 행동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소비가 변화가 되고 공급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니까 우리는 이걸 수요량의 변화 과정이라고 해야 돼. 수요의 변화 과정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름이 수요의 변화라고 이름이 달아져 있다 이런 말 9번에. 이런 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수요의 변화. 그리고 이 수요의 변화는 수요라고 적어져 있지만 그냥 뭐라고 해석하자고. 소비. 그러니까 소비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되어 있고 이 소비의 변화는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수요의 증가가 있고 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수요의 감소라고 다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또 가격 이외에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공급도 변화가 되는데 원인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공급의 변화라고 되어 있고 공급의 변화는 공급이 늘어나는 변화가 있을 거고 공급이 줄어드는 변화 2가지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4가지가 소비자의 행동 변화와 공급자의 행동 변화를 구분한 거예요. 총 4가지. 소비자 둘, 공급자 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요의 변화 밑에 봤더니 이런 문구가 적어져 있다고. 수요 곡선 이동. 이걸 이해하는 게 여기 아주 중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최초에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을 한 걸 보면 일단 소비자의 행동을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최초의 수요 곡선을 찾을 때는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먼저 찾아내요. 그게 우리가 조금 전까지 찾아냈던 그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하향하는 최초의 수요 곡선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봤으니까 이번에는 뭘 변화 주는 거야? 가격 이외의 어떤 새로운 사건을 딱 시장에 던져주면 분명히 소비자 행동이 바뀌는데 이 소비자의 행동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 우측이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즉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변화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항상 누구의 행동을 나타내니까? 소비자 행동을 나타내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딱 출제자가 이동시켰으면 아, 소비자 행동에 변화가 생겼군요.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좌측으로 이동했더라도 소비자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군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학자들은 항상 좌우로 따져요. 좌우로. 항상 행동 변화를 좌우로 따져요. 그러면 좌우는 뭐냐? 바로 요거. 이게 오른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좌측이죠. 즉 양이라는 변화로 좌우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부터 양은 0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은 늘어나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소비자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아, 소비하는 양을 늘리는 쪽으로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켰군요. 이게 수요의 증가를 나타내는 거야. 수요의 증가는 소비가 늘었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이외 요인으로 어떤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면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이라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의 변화라는 게 보이면 항상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항상 양이 증가하는 쪽이니까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쪽이니까 감소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걸 역으로 해보자. 역으로 해보자고요. 자, 최초에 출제자가 공급곡선을 이렇게 딱 하나 줘요. 최초의 공급곡선을. 그럼 우리는 이 공급곡선은 공급자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뭐에 반응하는 행동이에요? 가격에 반응하는 행동을 찾아낸 것이군요. 이렇게 해석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출제자가 공급곡선을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놔요. 그럼 해석이 공급곡선은 공급자 행동인데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럼 아, 공급자 행동에 변화가 생겼군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우측으로 항상 양이 늘어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공급자들이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행동을 변화시켰군요.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공급곡선을 또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공급곡선은 공급자 행동이니까 좌측으로 공급곡선 이동하면 공급자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는 공급의 감소라는 행동으로 변화됐군요. 이렇게 해석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시작이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생산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전 시간에 기본 개념으로 다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을 딱 변화시켜요. 그러면 소비자 행동과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겠죠? 근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우리는 저걸 공급,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표시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14페이지에서 하지 않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이 소비자 행동의 변화는 소비를 늘리는 변화가 있고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변화, 그 다음에 공급도 늘리거나 줄이는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행동 변화, 공급자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면 다시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찾아내라는 게 한 문제예요. 자, 제가 이걸 이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아유, 은평은 항상 강의하려면 너무 바빠. 57,000가지 행동을 다 해야 되니까. 자, 최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탁 찾아냈어요. 그러면 뭐에 반응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가격에. 그런데 이제 가격 이외에 새로운 사건을 던져보자 이런 말이에요. 가격 이외에 새로운 사건.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소득의 증가라고 해보자고. 소득의 증가. 그래서 소득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건을 탁 던져줘. 그러면 분명히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겠죠. 근데 정상적인 재화라면 소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비가 늘어야 돼요. 소비가. 그럼 이 상태에서 소비가 느는 걸 어떻게 표시하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쪽이 항상 양이 늘어나는 쪽이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주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2만 원으로 가격이 거래량이 200개로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었으니까 행동의 일치 지점인 균형이 또 바뀌어. 요리. 그러면 소비자 행동이 바뀌었다는 건 소비자 행동이 바뀌었더니 균형이 지금 얼마로 가격이 3만 원으로 바뀌잖아요.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300개로 늘어나고 바로 요걸 찾아내라는 게 한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래프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고. 그래프로 지금 다시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지워버리고 가격 이외에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요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는데 그게 수요의 변화. 그리고 이 수요의 변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요가 늘고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런 소비자 행동이 바뀌면 다시 가격과 거래량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FM은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FM은 경제 전공에서는 지금 최초의 소비자 행동과 공급자의 행동에 의해서 가격은 2만 원으로 결정이 되고요. 거래량은 200개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소득의 증가를 들었잖아요.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릴 거니까 여기서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는 우측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균형이 이제 여기서 의사가 합치되잖아요. 근데 이 지점은 기존 가격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고 거래량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늘어납니다. 요렇게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이게 FM이에요. 그리고 요걸 찾아내는 게 22페이지 윗부분에 그래프로 깔끔하게 지금 판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어. 우리는 경제 전공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경제로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배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래프로 요걸 해석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앞으로 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요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에 의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를 우리는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학 없어도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식으로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더 이상은 그래프 안 할 거니까. 그럼 보셔.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면 소비가 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가격이 바뀔 텐데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라고. 소비가 늘었을 때 가격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굳이 그래프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 가격이 떨어지지. 이렇게 찾는 거지 그래프로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이라는 건 시장에다가 재화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공급을 하는 거야. 근데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재화가 시장에 막 밀어내지는 거니까 재화가 막 넘쳐나는 거라면 재화가 넘쳐나. 그러면 재화가 넘쳐나니까 재화 가격이 똥값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보면 더 명확해. 시장에 재화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재화가 시장에서 부족해져. 희소해진다고. 그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냐? 소비가 늘었어. 그럼 거래했다는 거예요? 거래 안 했다는 거예요? 거래했으니까 소비가 늘었겠죠. 증가해요. 소비가 줄어. 거래가 줄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소해, 감소. 그리고 공급이 늘었어요. 그러면 시장에 재화를 막 밀어내는 거니까 재화의 공급, 재화가 시장에 널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에 재화가 널려 있으면 사람들이 재화를 하나라도 더 사겠어요? 더 안 사겠어요? 산다고요. 재화가 널려 있으면. 왜 공인중개사에서 기본서, 요약집, 문제집, 기출문제집, 장판지, 모의고사, 수업자료 이렇게 이빠이 줘. 그래서 막 방에 그냥 가득 쌓아놔. 뭔가 쌓아놓으면 하나라도 볼 거라고. 바로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면 이걸 보면 명확하다고. 이걸 보면 시장의 재화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시장의 재화 자체가 부족해요. 그럼 거래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거래도 감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프로 찾는 게 위인데 기본서에 있어서 제가 보여주는 거지 이 그래프로 찾는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경제를 더 진도를 안 나갈 거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이런 걸 그래프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소비자의 행동 두 가지하고 공급자의 행동 변화 두 가지, 그러니까 총 네 가지죠. 이 네 가지의 행동 변화가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딱 요약 정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요약 정리. 그게 바로 22페이지에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걸 활용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균형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규칙이라고 하고 네 가지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암기하는 거야. 요 놈을 그래프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건 암기를 할 때 스마트한 방법이 있죠. 일단 잘 봐요. 항상 출제자는 요걸 주고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행동의 변화를 주고. 그런데 양을 딱 보면 양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니까 그냥 출제자가 주면 수요의 증가하면 거래는 늘어,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는 늘어,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는 감소해. 보고 답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만? 가격이라는 것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가격이라는 걸 제가 원하는 건 상식적으로 암기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2문자를 딸려 그래. 그래서 제가 권하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두문자를 따는 걸 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거 갖고는 두문자 따갖고는 문제를 빨리 못 맞춘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암기해야지. 그런데 두문자를 따는 게 나도 편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두문자를 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수요 증가 그러면 수증. 그럼 뭐가 떠올라? 수증기가 떠오르니까 오르겠지. 수감하면 감옥에 수감했어? 기분 나쁜데? 기분 하락이야. 공증 받아갖고 오라고? 아이 귀찮아 죽겠어. 기분 하락이야. 공감을 나한테 줬어요. 아이고 기분 업이야. 이렇게라도 두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얘는 제가 권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도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 돼. 수요가 늘면 소비는 늘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져요.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리고 공급이 늘면 재화가 넘쳐나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가 희소해지니까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보셔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23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거죠? 2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균형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규칙? 4가지 규칙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4가지 규칙을 항상 해석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뭐는 볼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거래량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증가니까 증가, 감소니까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니까 감소. 거래량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문구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격만 수요가 늘어요. 그러면 처음은 수증기가 올라가요. 수감됐어요. 기분 하락해요. 공증 받아갖고 오라고 기분 하락되는데 공감 때려서 기분 업. 이렇게라도 하라 이런 말 이게. 자, 그런데 왜 이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 지문이 요새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지문이 나옵니까?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두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건 약간 늦어 오히려. 자, 요 문제 봐요. 이게 시험에 거의 정답으로 나오는 형태인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요 지문이랑 요 앞에 있는 4가지 지문의 차이는 요 지문들은 전부 다 소비자의 행동이 딱 하나만 바뀌거나 공급자의 행동이 딱 하나만 바뀌거나 이런 가정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 어떤 새로운 사건이 만들어지면 소비자의 행동도 바뀌면서 동시에 공급자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러면 이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한급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FM 방법은 일단 이렇게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를 적어놓고 따로따로 일단 해봐요. 수요가 늘면 항상 뭐부터 본다고? 양. 바로 나오잖아요. 증가. 그리고 수요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상승. 그리고 공급이 증가해요. 거래량은 증가. 그리고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재화가 넘쳐나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2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가격을 분석, 거래량을 분석할 때 동시에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동시에 보고 이렇게 거래량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래량을 봤더니 소비자는 거래량을 늘리고 있고 공급자도 거래를 늘리고 있네요. 둘 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1000% 늘겠는데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가격을 올리는 시도를 하고 있고 공급자들은 가격을 떨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줄다리가 되는 거예요. 줄다리기. 소비자는 가격을 올리고 땡기고 올리려고 있고 공급자는 가격을 끌어당기려 올리고 있고 그러면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둘 중에 누구의 힘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줄다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힘이 더 세다 안 세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FM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FM. 3번.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FM은 따로따로 먼저 하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 가격은 수감됐구만. 기분 하락. 공급이 늘었네요. 증가. 공중받으라고 기분 하락. 그런데 이게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동시에. 근데 양을 봤더니 소비자는 거래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공급자는 거래를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 힘의 크기를 알기 전까지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느는지 주는지. 그런데 가격은 소비자도 가격을 낮추고 공급자도 가격을 떨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1000% 하락이라고 정답을 찾아내는 거야.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장에서 풀 수 있나요? 못 풀어. 왜? 시험장에 이렇게 적을 공간도 없다고. 뭐 손바닥에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숙달된 방법을 가져가야 돼요. 이걸 하다 보면 되는 숙달된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숙달된 방법으로 이 네 가지를 해보자고. 첫 번째. 여기에 제가 노랭이로 지금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 증가, 여기에 있는 증가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에요? 가격이에요? 그렇죠. 이게 거래량에 대한 정보니까 이걸 보는 순간 거래량을 우리는 바로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네요. 그럼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겠군요. 나와야 돼. 양쪽이 다 증가하니까.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니까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낮추네? 알 수 없겠는데 힘의 크기를 모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게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기출지문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겠구나. 한쪽은 늘리고 한쪽은 줄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만 해보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감소하면 공감이니까 상승이잖아요. 가격은 1000% 상승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옳은 지문인 거예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감소 증가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감소해요. 거래량은 1000% 감소. 감소니까.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기출 지문을 보면서 자꾸 이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서 나오는 문구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을 찾아보자고요. 결론을. 자, 이제 아직도 지금 이제 감이 없는 분이 있는데 이제 확실히 제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요. 자, 이제 몇 페이지를 펴놓고 보냐? 8번 앞 페이지를 보셔. 앞 페이지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찍어 드릴 테니까. 자, 8번 문제는 8번 논점은 지금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찾았어요.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가격은 알았으니까 이제 가격이 아닌 가격 이외의 요인이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봐야죠.
그런데 이 가격 이외의 요인을 항상 해석을 가격 이외의 새로운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 가격 이외의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 시험에서 30년 동안 출제한 게 바로 08번 논점에 적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수요에는 몇 가지입니까? 그럼 8가지야. 그리고 공급에는 몇 줄 적어져 있어요? 4줄.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12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다다 이런 말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다. 30년 동안.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걸 쭉 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게 인구 한번 해볼까? 인구. 자,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인구의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요 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건을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누구의 행동이 바뀌어? 소비자 행동이 바뀐다. 소비자 행동.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자 행동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여기 수요의 변화죠. 원인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 다시 수요를 늘리는 변화가 있고 수요를 줄이는 변화가 있는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란 말이에요. 인구 증가라는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는데 소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거 찾으라는 게 한 문제. 이게 찾으라는 게. 그게 몇 번에 정리가 되어 있다. 08번 필기노트 논점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게 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08번의 논점은 12가지 새로운 사건을 쭉 주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니 줄이니 이거 구분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만약에 공급자에게 영향을 준다면 공급의 변화가 되겠죠.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니 줄이는 것이니 이걸 구분하라는 게 한 문제예요. 근데 얘는 몇 분이나 걸리는 논점입니까? 5분이면 끝나는 논점이야. 그래서 제가 일단 빼고 한 거야. 이거 공부를 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 행동이 다시 바뀌면 시장의 균형이 지금 다시 바뀌잖아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다시 바뀔 텐데 이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로 균형이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나요? 요게 몇 번 논점이에요? 요게 몇 번 논점이야? 여기 몇 번 논점이야? 이게 9번 논점이란 말이야. 이게 9번. 즉 소비자 행동의 2가지, 생산자 행동의 2가지라는 총 4가지 어떤 행동의 변화가 가격과 거래량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게 09번. 균형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규칙. 4가지 규칙이라고 한다 이런 말. 그래서 8번 다음에 9번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시험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 2가지는 꼭 나온다고.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1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2문제 이상은 안 나와요. 대부분 2문제가 나와요.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최초의 지금 소비자와 생산자 행동을 딱 조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수요와 공급 모형이에요. 그럼 이제 가격 이외에 새로운 사건을 딱 던져줘. 그게 8번에 있는 12가지 일어나고 12가지. 그 12가지를 8번 논점에서 뚝 던져주고 이 12가지 사건이 소비를 늘리니 줄이니 공급을 늘리니 줄이니 이거 분석 구분하라는 게 한 문제라고. 이게 경제론의 일부를 하는 모든 과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행동이 바뀌면 다시 가격과 거래량이 바뀌잖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니? 그게 09번 지금까지 한 논점이고. 그래서 8번에서 하나, 9번에서 하나. 그래서 8번, 9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번을 한번 보자고. 8번. 8번은
제가 하지도 않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8번을 왜 그냥 넘어갔나요? 그럼 할 필요가 없어. 보셔.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8번이 수요가 느니 쭈니 구별하라는 거고, 공급이 느니 쭈니 구별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자, 그러면 우리 필기 노트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보자고요. 이게 지금 시험에 다 기출된 건데, 첫 번째 봐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소비가 바뀔 텐데, 소비가 느냐, 소비가 주냐, 이거 구분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그럼 인구가 늘어요? 그럼 소비자가 늘어요, 소비자가 줄어요? 늘어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거 두 가지 잘 보셔. 요게 대부분 처음에 실수하시는 거니까. 이자율이라는 게 나오면, 이자율이나 금리가 나오면 소비에 지금 소비 측에서 이자율이나 금리가 나오면 항상 뭐와 연관시켜야 되냐? 대출과 연관시켜야 돼, 대출.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대출이란 말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 아, 대출 금리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쉽게 해주니까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뭘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없으면 소비가 늘어나요? 주택의 소비가 줄어들어요? 대출 없으면 소비 못해요, 우리. 대출이 있으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에서 이자율이 나오면 항상 대출 금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하락해? 그러면 대출 이자율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대출 금리를 하락한다고 나왔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요가 늘지 감소할지는 땡큐와 노 땡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즉,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무조건 소비는 늘어요. 소비자가 유리하니까. 근데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이 오면 무조건 소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대출의 이자율이 떨어지면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TV, DTI가 항상 우리 오늘부터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출 금액이에요. LTV, DTI가 상승했다는 건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주택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면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느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하락해요,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땡큐하고 노 땡큐만 알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제한하겠으니까 더 이상 구별할 필요 없어요. 상식의 제한이니까. 소득이 향상돼요,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통과. 자, 요거. 주택거래 규제가 완화됐어요.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 놈이 이제 자주 실수하는 건데 우리가 암기하는 코드로 맞추는 거예요. 자, 대체 관계가 나오면 따라서, 보완 관계가 나오면 반대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석을 해서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동그라미 쳐. 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네요. 근데 상승이니까 대체 관계면 따라서 소비가 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소비가 느는 거야. 바로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니까. 그다음에 보완 부동산의 가격을 하락했잖아요. 보완은 반대로니까 소비는 반대로 늘겠군요. 둘 다 증가. 둘 다 증가. 그리고 요놈 보자고요. 요놈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미래 가격이 이렇게 오를 것 같아요. 미래 가격이. 그러면 나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있는데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른 후에 사야 되느냐, 가격이 오르기 전인 지금 소비를 늘려야 되느냐? 그렇죠. 당연히 지금 소비를 늘려야죠.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오르기 전에 지금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만 요 세 가지만 땡큐 노 땡큐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 관계는 따라서 보완 관계는 반대로 얘는 그렇죠.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오르기 전인 지금 소비를 늘립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해석을 한 번씩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도 보자고요. 공급의 변화 요인은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앞에 공급이라는 그러죠 추정을 줘요. 건축, 생산, 건축 이렇게 공급 측 요인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자, 공급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역할로 이동을 하고 공급자라고 생각을 하고 땡큐와 노 땡큐로 해보자고요. 기술이 진보합니다. 공급자가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땡큐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느는 거예요. 기술이 진보하면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땡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생산 요소라는 건 물건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애는 밀가루 이런 게 생산 요소예요. 그리고 주택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요소가 건축 원자재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생산할 때 들어가는 요소의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공급자가 땡큐 한다, 노 땡큐 한다. 땡큐. 그러니까 공급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어요. 땡큐. 공급은 느는 거고. 건축 허가 요건이 완화됐어요. 땡큐. 공급은 느는 거예요. 땡큐하고 노 땡큐만 해주면 되잖아요. 땡큐하고 노 땡큐. 그러면 이제 바로 실전 들어가자고요. 오른쪽에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25회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그러면 첫 번째,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를 시키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례를 주고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그런데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니까 증가와 감소 중에 어떤 걸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감소를 시키는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되냐? 항상 소비는 가격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수요의 변화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그렇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 중에 소비를 감소시키는 원인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하나만 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어요. 지금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고 무엇을 박았어요? 아파트 시장이라면 아파트 시장의 가격, 안방마님은 어떤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중에서 소비를 줄이는 요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항목에서 아파트 가격이라는 애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요 놈을 먼저 삭제해 주지 않으면 개수가 틀린다 이런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돼. 지금 수요의 증가 감소를 찾으세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가격 이외의 요인이 곡선을 이동시키잖아요. 곡선을. 그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무조건 가격 이외의 요인 중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아파트 시장이니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중에서 찾는 건데 아파트 가격이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에서 땡큐와 노 땡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요. 땡큐. 수요 증가.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죠. 증가니까.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했어요. 인구 감소. 소비가 줄죠. 그러니까 얘가 수요 감소예요. 너 정답이에요. 이거예요. 아파트의 선호가 감소했습니다. 소비 감소겠죠. 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네. 대출 금리가 하락했어요. 땡큐요, 노 땡큐요. 땡큐요. 증가.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은 주의. 건축 원자재니까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X. 그 다음에 디귿번. 대체가 나왔어. 대체.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에 소비가 느냐 주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니까. 근데 해석을 하지 말고 대체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 대체니까 따라서 증가라고 해야 돼요? 감소라고 해야 돼요? 감소라고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왜 까다로웠습니까? 그럼 보자. 자, 다시 봐요. 실제 25의 시험을 봤을 때 이 문제는 대부분 맞춰갖고 왔어요.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지만 대부분 맞춰갖고 왔어요. 왜 맞춰갖고 왔습니까? 보셔. 소득이 느네요. 너 아니야. 사회적 인구 감소, 수요 감소 맞았고, 선호도 감소 너 맞았어요. 대출 금리가 하락하네. 땡큐인데 수요 증가 너 아니야. 건축이네. 너 아니야. 공급이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구나. 그러면 가격이 하락이니까 소비가 늘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아니야.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 따라서 감소야. 그러니까 감소 찾으라 했으니까 너 정답이야. 이렇게 세 개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이거 뭔가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없어요? 지금 뭔 오류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많이 맞춰갖고 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꾼 거야. 모의고사를 낼 때 요 표현을 지우고 여기다가 상승이라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이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가요. 소득이 늘었어. 땡큐. 수요 증가. 인구가 감소해. 소비 감소야. 선호도 감소. 소비 감소야. 대출 금리 하락. 땡큐니까 소비 늘어. X. 건축 너는 필요 없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네. 소비 감소. 동그라미. 대체주택의 가격 하락이니까 따라서 감소. 너 정답. 이렇게 찍고 온다고. 뭔 차인지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연찮게 많이 맞춰갖고 온 거야. 우연찮게. 논점이 뭔지는 하나도 모르시고. 잘 봐요. 첫 번째 논점이 뭡니까? 수요 곡선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고, 이 수요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시장이니까 이 가격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건 수요량의 변화로 구분되니까.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아파트 가격이라는 걸 고려하면 무조건 작살이라고. 작살. 우연찮게 시험에서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나왔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늘어야지. 그래서 요걸 뺐을 뿐이요. 논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연찮게 맞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하락이든 상승이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파트 가격이라는 내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번 주 모의고사 낼 때 요거 살짝 바꿔서 제가 낸다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이라고? 정답이 아니라고?
모의고사 낼 때마다 절반이 빠진다고. 절반이. 예, 절반이. 그러니까 일단 수요의 증가 감소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고, 얘는 아파트 시장이니까 아파트 가격은 고려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가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계속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잖아, 이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요놈 봐요. 그 정답은 몇 개요? 3개. 예. 자, 요런 것들은 무난한 문제예요. 요런 것들이. 지금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공급에 뭘 찾으라는 거야? 증가. 근데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거라고 돼 있어. 이런 게 우리 시험에 겁나게 많아요. 짜증나게. 그럼 공급의 증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의 감소 찾으라는 거예요. 감소. 그럼 얘도 똑같아요. 땡큐하고 노 땡큐만 해주면 돼요. 주택 건설 업체 수가 늘었어요. 건설 업체 수가 늘면 공급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공급은 늘어나는 거예요. 증가. 아니 건설업자가들이 늘어나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 전체 공급량이. 예? 자,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요. 땡큐에 노 땡큐. 땡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자, 우리 저기 자료에 여기 지금 오리지널 표현인데 얘가 조금 이의신청 까미 얘가. 일단 요걸 한번 지워봐요. 이렇게. 요걸 보지 말고 요걸로만 해석하는 게 우리 시험의 더 목적 타당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주택을 소비할 때도 돈이 필요하지만 주택을 공급할 때도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주택을 공급할 때 돈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대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주택 공급에서도. 근데 주택 공급에 필요한 대출의 이자율이 올라요.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노 땡큐니까 얘가 정답인 거야. 감소. 요렇게 찾아주는 게, 이렇게 문제 내는 게 더 목적 타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건설 기술, 땡큐! 증가. 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토지가 있는데 토지 가격이 하락했어요. 땡큐! 주택 건설에 토지 가격이 떨어지면 건설업장이 땡큐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웬만하면 다 맞춰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해석이 요놈만 주의하시면 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주택 건설 업체 수가 늘어나? 그러면 경쟁을 하니까 야,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일명타당해. 그러나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시장 전체.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늘어나면 시장 전체 공급은 늘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공급량은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증가예요, 증가. 요렇게 하면 시험에 이제 뭐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대충 감 잡았죠?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총 정리합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